회하 이자벨 폰칼슈타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줄파니아의 여백작이죠. 그 다음에 뱀파이어 혈통 중에 가장 성공한 칼슈타인 혈통의 창시자 블라드 폰 칼슈타인의 부인입니다. 햄타러 3에서는 블라드로 게임을 하면은 이사벨라가 전설 영웅으로 나오고, 이사벨라로 게임을 하면은 블라드가 전설 영웅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둘이 염장 커플이에요. 워이머에서도 손꼽히는 인고 부부입니다. 엘프 쪽 로맨스가 좀 더러워. 근데 여기는 순애야. 근데 둘 다 이제 영생을 하는 뱀파이어다 보니까 천년만년 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블라드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블러드 폰 칼슈타인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무대가 되는 곳은 줄파니아입니다. 실바니아라고도 하는데 제국 동부예요. 여기 통치하던 아주 포악한 지배자가 있었어요. 오토 폰 드락이라는 백작인데, 근데 이놈이 어찌나 포악한지 영지민들을 시도 때도 없이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막 물리고 막 해외 직구도 막아버리고 아주 악명이 높았어. 근데 이 사람한테 엄청 예쁜 딸내미가 있었습니다. 얘가 이자벨라요. 이때는 결혼 전이니까 이자벨라 폰 드락이죠. 근데 늦둥이 외동딸이다 보니까 어찌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딸내미도 성격이 아주 개팍해갖고 이 이자벨라랑 결혼을 하면은 실바니아 선제후 자리를 물려받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장인어른한테 죽을까봐 혹은 마누라한테 잡혀살까봐 아무도 청혼을 못해.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자벨라가 노처녀가 되고 오토 폰 드락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이자벨라가 죽으면은 이자벨라의 삼촌이 이자벨라 대신 영주 자리에 올라가지고 선제후가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게 있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갖고 어떻게 죽는지 벼르고 있었단 말이지. 아예 그냥 실바니아 성에서 삽니다, 이 친구가. 오토 폰 드락도 얘가 만약에 영주가 되면은 딸한테 후환이 있을까봐 엄청 걱정을 많이 해.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오토가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끼고, 그때 검은색 군마 4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실바니아에 도착해요. 햄타로에서도 4마리짜리 마차는 보기가 힘들단 말이지. 엄청 부잣집인가봐.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어요. 누구지? 누가 온 거지? 근데 거기서 귀티가 철철 넘치는 어떤 귀공자 같은 남자가 마차에서 딱 내리더니 병상에 있는 오토를 만나가지고 오토 백장한테 립서비스도 하고, 어이구 백장님 이러면서 거기다가 자기소개도 합니다. 블라드 폰 칼슈타인이라고. 칼슈타인 백작가의 일원이다. 이자벨라랑 결혼을 하겠다고. 근데 이 남자가 제국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약간 키슬레프 쪽 억양을 섞고 자기가 폰 칼슈타인 가문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이 없었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눈빛도 엄청 차갑고 뭔가 죽어있는 느낌의 그런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자벨라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니까 오토가 걸어떨어 할 수가 없었고, 그날 밤 죽어가는 오토 앞에서 바로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바로 결혼식을 해요. 때는 이때다. 그게 이자벨라랑 블라드랑 첫 만남이었어. 그냥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첫 만남이야. 인사하고 결혼하겠다, 오케이 해서 준비하고 바로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제후 자리를 노리고 온 수사관 귀족과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왈가닥 아가씨가 만난 거지. 서로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했지만 둘이 미묘하게 눈빛이 한번 통하고, 그리고 오토가 바로 죽어버려요. 오토가 바로 죽고 블라드한테 모든 유산이라던가 권한을 넘기면서 블라드가 실바니아 백작이 돼버려.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거, 장인어른의 형제 숙부님 레오폴드를 죽여가지고 던져버립니다. 탑에서 후환이 없도록. 그 다음에 영지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무리한 요구도 안 하고 영지민들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범죄자를 직접 처형하고 카레프드 피를 빨아먹어요. 좀 소름 끼쳐.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르노프 용병단이라는 악명 높은 이 용병단이 실바니아를 지나가는데 엄청 큰 용병단은 아니에요. 화염술 대학 이런 거 아니고 햄타러에서도 약간 농민이라던가 농민공수업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는 친구들의 변전 요건으로. 아무튼 이 친구가 나왔는데 실바니아가 엄청 이제 시골 동네다 보니까 얘들이 보기에는 좀 동부 깡손이거든. 그러니까 대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협박을 하는 거야. 돈 주면은 그냥 지나가고 안 주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막 나가는 거지. 이게 화염술 대학도 아니면서. 화염술 대학이면 돈을 줘야 돼, 여러분. 화염술 대학을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베르노프를 만났다 그러면 비맨이랑 똑같아요. 그냥 죽이세요. 네, 어쨌든 근데 상대가 안 좋았어. 이 베르노프 정도는 콧방귀도 안 끼는 백장님이 여길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몰살시키고 죽이고 또 피를 핥아. 굉장히 살벌한 백장님이에요. 그래도 영지민 입장에서는
이 블라드 백장님을 굉장히 좋아했어. 실바니아가 눌룬도 멀고 알투드로프도 멀고 어쨌든 시골이란 말이지. 근데 블라드가 세금도 깎아주고 도둑놈들 즉결 처형을 해버리니까 엄청 무서운 백장님이니까 이거 소문이 나왔고 도둑도 별로 없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영지가 됐는데 이자벨라도 그런 블라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약간 이자벨라 성격에 좀 하자가 있어. 좀 틱틱대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블라드가 엄청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자벨라 틱틱대는 것 정도는 넘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자벨라가 사랑에 빠지고 블라드도 이자벨라를 좋게 생각하고 결국 두 사람이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블라드가 엄청 큰 결심합니다. 정체를 얘기해줘. 나는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로맨스가 시작돼. 자기 정체를 커밍아웃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해줄 만도 한 게 블라드가 보통 뱀파이어가 아닙니다. 블라드는 네카라 때부터 무려 1000년 정도를 산 사람입니다. 이 네카라에서 막 나가시랑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왕족 혈통이야. 근데 아칸이 막 반란 도와줘가지고 나가시 쫓아내고 친 나가시파랑 반 나가시파랑 막 쟁쟁하게 싸우고 있는 네카라 4대 왕조쯤입니다. 3대 왕조가 나가시가 있는 데고 4대 왕조 라미자시 있는 쪽이 블라드가 바하넷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예요. 사실 사망조 때가 금방 지나갔어. 투테비가 나가시한테 죽으면서 금방 푼지박산 나왔고 사실 여기 되게 텀이 짧아. 그래서 거의 동시대랑 비슷해. 근데 여기서 블라드가 야망을 품고 신 나가시파인 라미아의 네페라타한테 듣기로 합니다. 블라드가 왕족이다 보니까 왕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와가지고 라미아로 가서 네페라타한테 공유해주면서 잘 보인 거지. 이 친구가 인간이었을 때부터 좀 비범한 친구였어요. 검술로도 그 이름을 날렸고 왕족 혈통했다가 좀 잘생긴 편이다 보니까 네페라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칸이랑 만들었던 뱀파이어 영약, 이 영약이 딱 한 병이 남았었는데 이걸 딱 주고 남편으로 삼습니다. 결혼을 해요. 필요에 의해서 결혼한 거지. 무사권을 딱 줬는데 엄청 잘 싸워서 4대 왕조, 5대 왕조 지날 때까지 라미아가 계속 버텼어요. 파타로 스샷입니다. 파타로 빨리 패치돼야 되는데 아무튼 활약을 했어 블라드가. 바하넷이라는 이름으로 그 네페라타랑 같이. 근데 결국 버티다가 못 버티죠. 6대 왕조 알카자르라는 애가 있어. 이 친구가 라미아에서 뱀파이어들을 다 몰아내요. 라미아를 싹 정리해버려. 그렇다 보니까 네페라타랑 블라드랑 해갖고 거기 라미아에 있던 뱀파이어들이 다 쫓겨나갖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근데 그때쯤 이 나가시가 반란에서 도망쳐갖고 스케이븐 잡으면서 워프스톤 흡수해서 엄청나게 해가 불어나 있었거든. 다시 네이카로를 진격하려는 그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에 나가시가 버티고 있으니까 나가시 쪽으로 붙게 돼. 어떻게 보면은 뱀파이어들도 네이카라 왕국에 악강점이 있고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가시가 생명의 힘에 뿌리기 때문에 나가시가 오라 그러면 와야지. 굴복할 수밖에 없어. 블라드의 능력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나가시도 이걸 알아봐서 라미아의 여왕이었던 네페라타를 제치고 블라드한테 뱀파이어 부대 너가 이끌어라 해갖고 네페라타랑 좀 갈라서게 됩니다. 네페라타는 권력이랑 야망이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 이게 좀 닮았어요. 네페라타랑 블라드랑 좀 닮았는데 근데 한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도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부부지만 어차피 필요로 결혼을 한 거고 라미아 왕자에서 내려왔는데 네페라타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블라드가 뱀파이어 대장이 되고 네카라 전장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라드가 아무리 봐도 나가시가 섬길 만한 인물이 아닌 거야. 싸우고 이러면은 승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연봉급상 해야 되는데 나가시가 연봉급상 안 해준 거야. 왜냐? 나가시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내 피 그 개조한 물량 먹고 완전 하수인이었거든? 나가시는 내가 일장이고 나머지는 절대 신경 안 써. 다 그냥 장기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블라드가 연봉업상 들어가는데 연봉업상도 안 해주고 막 불만이 엄청 많았어. 거기다가 나가시의 오른팔 아칸한테도 복종을 했어야 했어. 스캔을 오래 이러면은 스캔 100장 뜨고 근데 아칸이랑 블라드랑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블라드가 알기에는 아칸이 하급 귀족이었거든. 이 친구가 그냥 칡뿌리 칩고 신전에서 노닥노닥거리는 그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나가시랑 같이 편먹어갖고 지금 아칸 말에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빡치잖아요.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결국 블라드가 나가시한테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살아있는 뱀파이어한테 나가시의 구속력이 작용하는데 자기가 나가시한테 받은 부활 반지가 있거든. 마침 이 부대의 강령술사들도 있겠다. 죽은 다음에 반지와 강령술로 다시 또 온전하게 살아나면은 죽은 사람이 되니까 나가시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겠다 라는 이론을 세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네카라랑 싸우다가 그냥 몸을 던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같이 간 네크로맨서가 살려주고 나가시 반지 입고 하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그냥 순식간에 살아나요. 부활하는데 뭐 시간도 안 걸려. 살아나서 나가시 개객기 하니까 나가시 개객기 되는 거야. 속박이 풀린 거지. 이제 갈 때가 됐다 생각한 거야. 근데 이거를 블라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다들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 이게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뱀파이어들이 어떤 애들이야?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가시의 그 저주받은 그 영향을 먹은 애들이야.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 그렇다 보니까 다들 생각만 했지. 근데 차례가 나오니까 바로 다 탈주해버리고 한국으로 치면은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사망 신고를 하는 거지. 사망 신고를 해갖고 여기 부활 신고를 또 하는 거야. 사망 신고하고 부활 신고하고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돼. 한국에서는 안 돼. 여러분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군대는 가셔야 돼. 근데 이등병으로 1000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이카라에서. 근데 사망 신고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면은 부활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뱀파이어들이 다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뱀파이어들이. 이등병에서 1000년? 못 버텨. 블라드는 나가시를 피해가지고 멀리 북쪽 키슬레프까지 향합니다. 키슬레프 진짜 멀리도 갔다. 여기서 바넷이라는 얘 이름 버리고 그 새로 주민등록증 발급받아가지고 그 강령술 마법도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불안한 거야. 여기 키슬레프까지 왔는데 나가시가 실제로 제국까지 올라오긴 해. 이후에 제국까지 올라오는데 키슬레프까지 안 올라왔었어. 이 나가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지 확신이 안 되니까 좀 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 아침에 일어나갖고 모닝 커피 한잔 하면서 나가시 개객기 되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악한 칡뿌리 씹다가 목에 걸려 죽어라 막 이러는 거지. 굉장히 불안했을 거야. 이 영약을 마셔가지고 죽음을 벗어났지만 나가시한테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영생을 얻은 이상 나가시가 허락해야 죽을 수 있는 거야. 언제 다시 그 죽음의 군주가 나타나갖고 나를 다시 죽어라 살려라 생사 결정권을 발동할지 몰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나중에는 나가시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 같으니까 블라디미르라는 가명을 만듭니다. 블라디미르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가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 그리고 바넬 죽음의 무도 마법을 만든 프레드릭 바넬이라는 유명한 네크로맨서를 만나요. 둘이서 스케이브이랑 막 싸운다든가 나가시의 책 같은 것도 연구를 한다든가 무려 700년 동안 이렇게 숨어서 가명을 쓰면서 버팁니다.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 버텨요.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뱀파이어들은 광적으로 변하기가 쉬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 700년이나 살면은 되게 힘들어. 사람으로 치면은 한 10번은 죽고 살아나는 그런 생을 버티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뱀파이어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블라드는 왕족 출신에다가 목표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아칸이 만든 그 영약 엑기스를 먹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블라드는 좀 기분 파인 거 빼면은 다른 뱀파이어에 비하면 굉장히 정신이 멀쩡합니다. 맹정신으로 견디면서 목표를 세우는 거지. 그 목표는 뭐냐? 다시 지배자로 살고 싶다. 나가시 지배의 공포를 이겨낼 만큼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계속 커져가요. 내가 왕족으로 원래 태어났잖아. 내가 군대도 이끌고 싸움도 잘하고 전술도 좋고 전략도 좋고 그 다음에 잘생겼고 왕족 혈통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나가시 밑에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계속 커져가는 거야. 왕좌를 꿈꾸는 거지.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만난 겁니다. 이사벨라는.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를 이자벨라한테 다 해줍니다. 자기는 피를 먹고 사는 괴물이고 한번 죽은 유체여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또 나가시라는 존재에 귀속돼 있어가지고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무엇보다도 사실 나는 돌싱남이다. 이자벨라한테 물어보는 건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지금 계속 사랑할 수 있겠어? 근데 이자벨라가 할 수만 있겠다면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런 겁니다. 달달하죠? 깨가 쏟아집니다. 무슨 뜻이냐? 나도 뱀파이어가 돼갖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야. 블라드는 막상 이사벨라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망설입니다. 이사벨라가 뱀파이어가 되고 싶다고? 자기가 지금 1000년이 넘게 살아왔잖아요. 이 영원한 삶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속박이지. 내가 느낀 어떤 존재의 어떤 고통을 이자벨라라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냥 줘버린다면은 이건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닌가?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엄청 고민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자벨라가 뱀파이어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이자벨라 뱀파이어를 만들지 못해. 그렇게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자벨라가 시름시름 앓더니 쓰러져. 질병에 걸렸나봐요. 블라드가 이자벨라를 간호를 하면서 3일 밤낮을 고민을 합니다. 3일 밤낮을. 이대로 있으면 이자벨라 죽잖아. 이자벨라를 뱀파이어를 만들어야 되나?
이자벨라 이대로 그냥 놓아줘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놔줄까? 근데 아시죠? 네, 안 놔줬어. 블라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자벨라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자벨라가 없는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영생을 살아도. 완전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벨을 살린 이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자벨라를 살리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이제 이혼 못해. 결혼해갖고 천년 백년 만년 동안 살겠다. 이거 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큰 결정이야. 그래가지고 이자벨라가 뱀파이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하게 살면 되는데 이 두 커플한테 점점 압박이 들어와요. 피가 필요했거든. 처음에는 불황자나 범죄로 충당을 했는데 실바니아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범죄율이 떡락을 해. 뭐 훔쳐가질 않아. 훔쳐가면 손목 잘라버리고 손목 자른 피를 백당님이 핥은다니까? 근데 이자벨라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덤을 파갖고 그 시체의 피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아름 뱀파이어들이 모이기 시작해. 여기는 뱀파이어들이 보기에는 아 여기 내 친구가 있구나 딱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죽음의 신을 믿는 그 제국의 모르 교단 얘가 제사 지내거든. 보람상조 같은 겁니다. 얘들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 영계로 무사히 보내주는 역할을 해. 근데 이 모르 교단을 쫓아내고 지그마 교단 얘도 약간 광신도 같이 보이지만 교단입니다. 교단 제국의 종교예요. 약간 교회나 성당 이런 데보다는 지하철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 지그마 교단도 실바니아 영토를 쫓아내. 이렇게 한 200년을 살아요. 죽은 사람 시체를 빨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영지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백자민 부부들이 엄청 대단하고 엄청 좋으신 분들이고 근데 늙지를 않아. 아이도 없어. 내 할아버지도 폰 칼슈타인 백작 부부가 통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아름아름 뱀파이어 늘어난다고 했죠. 뭐 여기는 모르 교단도 없겠다. 사람이 죽으면 막 사라지고 막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위치 헌터가 실바니아로 조사를 가면은 사라져. 다른 선제우들도 실바니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심만 하고 압수수색까지는 못해. 압수수색을 왜 못하냐? 이때는 제국 정세가 엄청 혼란했어요. 이때 시기는 황제가 3명이었어요. 선제 후 투표로 선출된 눌른 황제. 탈라백랜드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또 황제가 나옵니다. 탈라백랜드 황제. 근데 황제가 둘이다 보니까 아니 울릭교단 우리 동네에 있는데 울릭교단 황제도 만들래. 미덴란트 황제 해서 황제가 셋이나 했어요. 이 황제 셋이 모이는 요 지점 보이시죠? 알트도르프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여기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선제우들끼리도 누구를 지지하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싸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의심을 해도 병력을 보낼 수가 없어요. 병력 보내가지고 빠지면은 다른 황제가 내 영지 먹어버리는데 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모드하임이라는 제국 도시에 워프스톤으로 된 해성이 떨어져. 그래서 도시가 개판이 돼요. 모드하임 완전 폐허가 되고 스케이븐이 막 들어와서 워프스톤 캐가는 거야. 그리고 워프스톤이 마법의 어떤 원천이잖아. 카오스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워프스톤을 수배를 해갖고 사람들 계속 보냈는데 블라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모르트하임이라고 나왔죠. 모드하임. 게임상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세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블라드가 생각을 하는 거지. 워프스톤을 획득을 해갖고 힘도 세졌어. 블라드가 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에 대한 야심. 아니 이게 나라냐? 선제국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나? 나도 잘하는데? 나도 센데? 그리고 우리 같은 뱀파이어들 엄청 많이 모였어요. 칼슈타인 뱀파들, 그 다음 여기 의탁하고 있는 뱀파이어들, 그 다음에 뭐 시체 불러일으키면은 끝도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나도 싸울 수 있다. 휘하의 만프레드라던가 콜라드 콤 칼슈타인, 추성스러운 뱀파이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 헌터가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큰일 나. 사망제 시대에 넘어가면은 위험하잖아. 빌파니아가.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마음 먹어. 어차피 나는 영생을 살 수 있는 반지도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지. 그리고 당시에 탈라백랜드의 황제가 알트도르프에 있었는데 실바니아부터 알트도르프까지 이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확대. 여기 실바니아 진짜 깡초이죠. 깡초 실바니아에서 여기 탈라백랜드 지나가지고 알트도르프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지나가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게임 하면 아시게 됩니다. 진출이 안 돼. 뱀파이어 오염도 낮으면은 소모성 피해 입어가지고 계속 병력이 빠져요. 알트도르프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선제우들도 많아. 엄청 먼 길을 가는 거죠. 쉽지가 않고 스티어란드 쪽 영토를 먹으면서 전지를 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전쟁을 해요. 천천히 전진하는 거야. 40년 동안. 뱀파이어 오염도 올리고 블라드가 싸우다 죽는 경우도 있어. 근데 싸우다가 죽잖아?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또 살아나. 그리고 싸워서 죽은 애들 좀비로 또 만들어. 억가야 억가. 끝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전투를 딱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포를 줄 세워서 물어봅니다. 블라드가. 살아서 날 섬기거나 죽어서 내 노예가 되라. 블라드의 유명한 대사예요. 블라드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면은 이렇게 포로를 한 명 한 명 다 처분해. 너 살 거야 죽을 거야? 죽겠습니다. 죽이고 좀비. 너 살 거야 죽을 거야? 살겠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선열해. 이렇게 마지막 한 명은 그냥 살려보내. 야 너는 가서 내 얘기를 퍼뜨려라. 오만한 그 자체. 극악의 밸런스 게임 하고 마지막 그 친구는 보내줘. 이렇게 해서 결국 블라드가 알트도르프에 도착하는데 블라드의 세력이 너무 불어나 있어가지고 알트도르프가 거의 뭐 함락하기 직전까지 가. 알트도르프 밑에 막 떼거지로 모여있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야심을 키우고 있는 요 친구, 헬무에 가려서 안 보였죠? 만박이의 배신 DNA가 또 발동을 해. 이대로 가다가 블라드가 황제가 되면은 내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단순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자기보다 세다 이러면 배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국군이랑 몰래 접촉을 하는데 대개보학자라고 있어요. 대개보학자. 지그마 교회의 종교 지도자, 교황 같은 걸. 빌헬름 3세라고 있는데 얘가 아까 블라드한테 잡혔었어요. 블라드한테 잡혔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살았어. 블라드가 다시 돌려보내줬거든? 블라드의 무서움을 받겠다. 만박이랑 안면식도 있겠다. 그래서 만박이가 얘를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블라드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블라드의 비밀. 자, 특급 정보니까 들어라. 블라드 반지가 부활 반지니까 이걸 빼고 죽이면은 너네가 블라드 죽일 수 있어. 블라드 반지를 빼고 죽이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끼고 있는 건 어떻게 뺍니까? 빼주실 거예요? 아니지. 그건 네가 해야지. 아니 제가요? 뭐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멸망하기 직전에 반지를 어떻게 빼? 이 얘기하고 가니까 비렐름은 좀 당황스러웠는데 도둑놈 중에 최고 유명한 도둑놈이 있어요. 펠릭스 만이라고. 알트도르프 막 포위 들어오니까 잡혔나봐.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휘티어란트 이런 데 가면은 펠릭스 만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 거의 궤도 루팡이야. 주도 면밀한 범죄자야. 근데 잡힌 거야. 도둑놈 가서 블라드 반지 있거든? 반지 빼오면은 내가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범죄 다 사면시켜줄게. 너 수어사이드 스쿼드 해라. 반지만 가져오면은 다시 새 삶 사는 거야. 깨끗하게. 대신에 이걸 거절하면은 내일 교시형 간다. 극악의 밸런스 게임 또 해.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도둑놈이 미션 수락을 하고 반지를 훔치러 가는데 반지를 훔쳐. 이게 되네? 어떻게 훔쳤지? 블라드가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들어가갖고 어떻게 반지를 빼냅니다. 겸사겸사 블라드가 가지고 있던 뭐 나가시에서 이런 것도 다 훔치고 그것만 훔쳤겠어요? 유명한 도둑놈인데 다 훔쳤지? 그러니까 다음날에 블라드가 완전 빡쳐버려.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유물들 다 어떻게 간 거야?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제국놈들이다. 공성탑 이런 거 만들고 있었거든? 햄타로에서도 이제 공성을 하면은 기다려야 돼. 근데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간다. 좀비도 그냥 사다리 태워. 나도 사다리 탄다. 블라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니까 비렐름 3세가 버티고 있는 거야. 이 대개보학자. 워해머의 사대는 약간 육체적으로 세거든요. 원래 이 전통이 이렇습니다. 대개보학자는 힘이 안 세면은 못해. 힘사제예요. 힘사제. 이 친구도 싸우는데 잽이 안 돼. 이 양반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블라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개 작전을 하기로 해. 논개 작전. 아시죠? 일격을 맞고 쓰러지면서 뼈 박았어 이러면서 갑자기 포옹하더니 성벽으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블라드가 엄청 당황해. 뭐야 이 놈. 나 남자 안 좋아해. 껴안고 떨어지는데 성벽 밑에 말뚝이 있어. 비엘름이 전날에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성벽 아래다가 말뚝을 잔뜩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빌헬름이랑 같이 꼬치구이가 돼버립니다. 빌헬름 블라드 꼬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라드 입장에서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성벽에서 올라갈 때는 안 보였거든. 근데 반지가 있었으면 또 몰라. 근데 반지가 없었잖아. 내가 이 생각을 못했어. 반지가 있으면은 심장 뚫려도 살 수가 있어. 근데 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심장이 뚫려버리니까 내 얘기도 못 써. 블라드가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온 뱀파이어들이 다 도망가. 대빵 죽었잖아. 뱀파이어 특징 뭐야? 군주가 죽으면은 사기가 떨어지거든. 도망을 가는데 제국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제국이 이 아까 사망대 시대라고 했잖아. 이게 쫓아가려고 추적단을 보내면은 알츠도르프 병력 빠지면서 탈라백랜드 황제가 망하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추격전을 못하게 되고 이후로 블라드의 부관인 콜라드, 만박이 순서로 이렇게 3번을
뱀파이어가 아트로부터 공격을 먹고 이게 1차, 2차, 3차 뱀파이어 전쟁이에요. 뱀파이어 워라 불러. 이사벨라 같은 경우에는 과부가 돼버려. 그냥 과부가 아니야. 반역자, 대죄인의 미망인입니다. 거기다가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과부일 거야. 일단 반쯤 밀쳐가지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혼자 알츠도르프에 가갖고 블라드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블라드랑 동반 자살한 대개보학자 무덤을 맨손으로 막 파헤칩니다. 미쳐가지고. 그래서 세포대 완전 추락한 거죠. 백작부인이다 보니까 죽이지 않고 신문을 받게 됐는데 이자벨라가 남편의 죽은 걸 믿지 않았습니다. 블라드가 어떻게 죽었고 이런 얘기를 해줘도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 안타깝죠.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거. 왜냐 블라드가 죽을 리가 없어. 전쟁 중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계속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온 거야. 근데 신문관이 계속 이자벨라한테 남편분 죽었다고, 블라드 죽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더니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상세하게 듣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남편이랑 똑같이 심장에다 말뚝을 박아달래요.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죽겠다도 아니고 말뚝을 심장에 똑같이 박아달래. 사제가 가슴에다 망치질을 하는데 이 말뚝이 안 박혀. 이자벨라가 햄타로에서도 맨몸으로 장갑이 90이나 되거든. 안 박혀. 말뚝이 안 박히니까 이자벨라가 자기 손으로 그 말뚝을 가슴에다 박아요. 자살에 가깝게 죽게 됩니다. 슬프죠. 이후 뱀파이어 백자 속상망해요. 폴란드랑 만프레드랑 다 지금 2차 3차 전쟁하다가 다 도망갔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자벨라까지 죽게 되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고 하니까 스티어란트의 제국령으로 들어갑니다. 빌파니아가. 그리고 살아남은 뱀파이어들은 이제 제국에 협조하게끔 해요. 다 주민등록번호 받아가지고 수상한 뱀파이어를 맞잖아? 그러면은 위치헌터한테 신고할 의무가 생겨. 안 그럼 죽어. 이 위치헌터가 뱀파이어를 이용하기 시작해. 서로 감시를 하게끔 하고 확보작전 이런 것도 시키고 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죠.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뱀파이어 로맨스 얘기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좀 목이 덜 아프고 준비도 조금 덜하고 그랬을 텐데 하필 엔드타임에 나가시가 부활해요. 나가시가 어떻게 부활했는지는 우리 아칸 편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칸이 나가시를 부활시켜. 그래서 나가시가 부활을 갖고 자기 직속 장군 모타크를 꾸리는데 아칸이라든가 만박이라든가 얘네들은 부족하니까 유능한 지휘관을 찾다가 번뜩 떠오른 게 블라드야. 그래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블라드를 소생시켜요. 이때부터 코가 완전히 이렇게 없는 거지. 왜냐 500년이 지났거든, 엔드타임 시점에서. 그래서 블라드가 엄청 깜짝 놀라요. 난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다니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다음 말이 이자벨라는 어디 갔지? 이자벨라를 찾는 거야. 정신 차리자마자 하는 말이 마누라 찾는 거야. 이자벨라 어디 가냐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만박이가 놀래요. 아니 나랑 아카이랑 같이 해갖고 개고생해갖고 내가 나가시 살라내고 나한테 고맙다고 힘을 나눠줘도 모자란데 칼슈타인 가두를 살리면은 내가 뭐가 돼? 나 다시 똘마니 하다는 거야? 빡쳐 만박이가. 그래서 칼을 빼들고 정신 혼란스러워하던 블라드를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하니까 아칸이 야 이 만박아 미쳤어? 칼 안 내려서? 이게 어느 한장이라고 지금 칼 들고 이러는 거니까 나가시가 아칸에다 말립니다. 하게 놔둬. 나 한번 보게. 그래서 기습을 당하는 블라드가 침착하게 옆에 있는 병사한테서 칼을 딱 뺏어들더니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약간 밀리는 듯 싶습니다. 그럼 약간 밀리는 듯 하는데 만박이가 되겠냐고. 블라드는 네카 때부터 이름을 날리던 검사예요. 상상 초월의 검사야. 티리온급이야. 아칸이 그걸 보면서 예전 실력 안 죽었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가시도 많이 흡족하고, 근데 만박이는 세대고 블라드가 정신 차리자마자 바로 깨게 하는 거야. 탁 베이고 블라드가 오소이 느리구나 쓰러지는 것조차 이거 보고 나가스가 잘 살렸네. 자네 원하는 게 뭔가? 나를 따르면은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의 부하가 되라 하니까 블라드가 고민도 없이 바로 얘기해. 이자벨라를 살려주세요. 블라드가 원하는 거는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야. 사랑이야. 같이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사별을 했잖아. 어떻게 보면은 만회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야. 블라드 입장에선. 내가 개처럼 일할 테니까 이자벨라만 살려달라. 그래서 나가시가 오케이 내가 죽음의 신 되고 지금 요거 사태 정리하면은 이자벨라 무조건 살려줄게. 그래서 블라드가 아웃 모타크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웃 모타크로 완전 속박이 된 거야. 멋있죠. 진짜 멋있죠. 나가시가 블라드를 보내는데 제국령으로 보내면 제국을 도와달라고 해. 근데 제국이 상당히 빡셉니다. 진짜 엄청나게 빡세요. 여기는 지금 에콜드 에브라스라는 놈이 지금 키스레프 다 작살내고 에콜드 편 보시면 또 나와요. 벨트가 만들어낸 그 황금 장벽 하나로 버티고 있어.
다행히 블라드가 자기 반지를 되찾긴 합니다. 아까 대도 펠릭스가 블라드 반지를 훔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펠릭스가 블라드 반지를 제국한테 갖다주고 손을 털라 그랬는데 제국 애들이 세탁해주겠다는 그 약속 안 지켰거든. 블라드 죽고 나니까 입 싹 닦아. 도둑놈이랑 같이 거래했다는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펠릭스가 빡쳐가지고 블라드한테 훔친 나가시에서 블라드의 반지 이런 거 다 작물로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실바니아에다가도 팔아요. 뱀파이어들이 우글우글거리는 핫템이잖아. 핫템, 이템, 블라드 반지 나가시에서 50% 세일 하면서 블라드의 반지가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블라드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블라드가 동분서주하면서 제국을 서포트하기 시작해. 때로는 내가 실바니아의 블라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익명으로 나는 그냥 공작이다, 블라디미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블라디미르라는 가명을 쓰고 모험을 하던 때처럼 제국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먼저 마법 장벽을 만들어 갖고 카오스 막느라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겔타한테 힘을 보탠다고 강령술을 알려줘요. 생명 에너지를 뽑아서 쓰면은 이게 몸에 좋아. 그러면서 강령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뱀파이어 친구들 또 모집을 해. 제국 애들이랑 같이 카오스랑 싸우고. 근데 이게 블라드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 결과적으로 악수가 돼요. 겔타한테 강령술을 알려줬는데 이 강령술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 너무 안 좋아서 강령술을 쓰면은 사실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거든. 근데 겔트가 마법사 협회장이잖아. 마법사 협회장이 강령술 쓴대. 이러니까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겔트가 압박을 받아. 뭐 하나 실수를 해갖고 사람을 또 죽여. 그래서 겔트가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니까 황금장벽이 에너지를 못 받고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 무너진 황금장벽 틈으로 카오스가 제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카오스 전사들 막는다고 아까 강력한 뱀파이어를 섭외했는데 하필 이 뱀파이어 군주가 호른 추종자야. 카오스에 이미 물든 애였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해. 제국 황제 칼프한츠랑 싸우는데 퍽치기를 합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칼프한츠가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가 돼요. 뭐지? 본의 아니게 전설군주 둘을 제껴버린 겁니다. 내가 반란 일으켰을 때는 이렇게 쉽게 제국의 어떤 전설적인 애들이 제껴지지가 않았거든? 인자가 이렇게 도와줄걸. 이상하죠? 밀리다 보니까 카오스 애들이 들어와서 알트도르프까지 간 거야. 수도까지. 그래서 부랴부랴 알트도르프로 갑니다. 알트도르프의 몰락. 여기 소설 부분이죠. 엔타임 파트. 여기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방어를 하고 있던 친구가 크루트 헬보르그. 크루트 헬보르그라는 사람이 칼프한츠가 제일 아끼고 믿는 황제 친위대 라이스가드의 대장입니다. 라이스가드 대장을 만나가지고 블라드가 나는 500년 전에 실바니아에서 통치하던 백작이다. 나 정식으로 실바니아 선제を시켜주면은 도시 방어해줄게.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어. 황제가 지금 공석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어쩔 수 없이 대리 결제를 해. 갖고 블라드가 선제우 되니까 막 기분이 좋잖아. 온 힘을 써갖고 대규모 레이즈 제드를 합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알트도르프에 쓰러진 병사들은 물론이고 도시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해골들까지 다 일어납니다. 알트도르프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나요. 도시가 완전 꽉 차요. 심지어는 알트도르프 강에 잠들어 있던 2000년도 전에 죽은 시체라도 일단 싸울 수만 있으면은, 형태만 있으면 다 살아나요. 지금 시대 때 인간들이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 맨손으로 너굴 분들을 막 붙잡고 시간을 끌어. 엄청 이제 뽕차는 장면이. 뱀파이어 선제우긴 하지만 알트도르프 수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제국 시민들을 불러일으키잖아. 거의 제국의 황제 같은 느낌이 되는 거야. 죽은 사람들의 황제. 요게 그 알트도르프의 몰락에 나온 그 모습입니다. 고대 해골까지 다 살아났다는 얘기 보시면은 이게 너굴 군세예요. 이 초록색이. 여기 스팀 탱크랑 제국 군대들이 지금 다 망하고 안에 들어와. 안에 들어오는데 보시면 알트도르프 언데드라고 돼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블라스가 다 살린 거야. 보면 이 강에서 나온 거 보이시죠? 요게 그거야. 강에서 나온 2000년 된 시체 나와가지고 그 너굴 군세를 이제 지연을 시키고, 지연 시키는 동안에 우리 브레토니아 크루세이더 이 친구들이 다 지원을 와갖고 막아내요. 아주 멋있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는 동안에 전황이 바뀌는 거지. 브레토니아 크루세이더들 도착하고 우리 에란트리워 친구들, 그 다음에 거기에 크루트 헬보그가 전사를 하고 칼프한츠가 지그마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엄청난 그런 뽕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몰아냈는데 여기서 블라드가 엄청 큰 실수를 해. 블라드가 잘하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 그 자기가 적을 죽이고 칼에 묻은 피를 하는 거야. 근데 오크 상관없어. 히즈레프인도 상관없고 뭐 노스카도 상관없고 뭐 어쨌든 다 상관없어. 근데 너무 심취한 나머지 너구를 죽이고 핥아요. 아? 핥아버렸네? 너무 큰 실수를 합니다. 아니 넉을 그 꾸리꾸리한 거를 핥아버렸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블라드의 힘이 쭉 빠져버려요. 넉을 독이 퍼져가지고.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일단 막았잖아요. 황제도 다시 지금은 초대 왕자들 살아났고 해서 황제한테 블라드가 또 말을 겁니다. 내가 비록 전쟁 중에 임명됐지만 우리 선제후로서 싸우고 그래서 말인데 선제후 중에 선출을 해갖고 황제가 당선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선제후고 살아있는 선제후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나머지 선제후들이 다 죽은 상황이야. 블라드랑 칼파한츠밖에 안 남았어 선제후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칼파한츠 당신이 죽으면은 유일한 선제후가 되니까 자동으로 황제가 되는 건가? 은근슬쩍 물어봐. 나 황제 지켜줄 거냐고. 지그마가 얘기해줍니다. 아 그렇네. 살아있는 선제후가 한 명이면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투표하면 되니까 자동으로 황제가 되네. 근데 당신은 살아있는 선제후가 아니잖아. 귀공은 이미 죽은 몸이십니다. 이미 죽은 몸이셔갖고 다른 죽은 선제후랑 같은 취급이에요. 사실 시체는 안 돼. 그러니까 블라드가 좀 머쓱해집니다. 아 그러네. 나 죽었지? 잘 있으세요? 가겠습니다. 해갖고 실바니아에 있는 나가시한테 돌아갑니다. 왕제 되긴 그런 것 같아. 상황이 바뀌면 모를까? 잘 안 될 것 같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실바니아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동안 아이트드루프가 함락을 당하고 제국 영지가 에버하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마지막 영지예요. 아벨하임의 수도. 에버하임 정도면 사실 실바니아 쪽은 가깝잖아요. 도와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블라드가 약속했잖아. 내가 황제랑 선제로서 같이 공조하겠다고. 근데 전쟁 공조하는 거를 나가시가 막습니다. 나가시가 야 전쟁 공조 가지마. 나 곧 있으면은 승천의식 할 건데 네가 가면 안 되지. 제국은 어차피 끝이야. 미련 버려야 돼. 내가 의식만 완료하면은 죽음의 신이 된다니까? 걔네들이 죽던 말던 대세에 영향이 없어. 내가 죽음의 신이 돼갖고 이 전체 대륙 사람 다 이렇게 살리면은 오히려 그게 이득인 거야. 나중에 내가 부인 살려줄 테니까 가지마. 여기 있어. 해갖고 결국 제국이 멸망하는 거를 소식으로 듣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나가시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나가시가 죽음의 신으로 승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의식을 하는데 네페아타 쪽 그 라미아 뱀파이어가 블라드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자벨라가 살아있대. 믿을만한 정보긴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나가시가 나를 아직 써먹으려고 나만 끼워놓은 최후의 카드예요. 사실 이자벨라는 아마 살렸으면 진작에 살렸을걸? 지금 나를 계속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안 살려놓은 거잖아. 근데 이자벨라가 살아있다고? 이자벨라를 몰래 살렸다고? 나가시가? 무슨 생각이지? 이러고 있는데 이후에 너굴 군대가 나가시의 승천 의식을 막으려고 실바니아로 돌아오는데 잘 보니까 거기에 너굴 군대에 마누라가 있는 거야. 뭐지? 너굴이 뱀파이어랑 싸우기 위해서 이자벨라를 살려낸 거였어. 그리고 완전히 카오스 추종자가 됐어요. 정신까지도 오염이 됐어. 그래서 이자벨라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전쟁통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안 나. 그리고 우리가 밀리고 있어. 블라드가 정상 컨디션이었으면은 또 몰랐는데 하필 전에 너굴피를 먹어가지고 장염이 걸린 거야. 힘이 없잖아.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장염 걸리면은 힘이 안 나요. 싸우지도 못해. 결국 맘빡이랑 루터아콘이 방어를 하는데 이자벨라가 나와서 사형수를 약화시켜. 이자벨라를 끌어들인 이유가 있어. 이자벨라가 뱀파이어 학파 마법을 알잖아요. 너글의 힘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뱀파이어 학파를 거꾸로 해갖고 사령수를 약화시켜요. 출식 반전입니다. 출식 반전. 주술 회전에 나오잖아요. 주식기한테 아카 아시죠? 이 아카를 써갖고 뱀파이어 학파 마법을 방해. 그러니까 너글 군대가 사거리에 들어왔는데 좀비 해적이 총을 못 쏘고 막 무너집니다. 사령수이 흩어지면서.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우리 범부 있죠. 맘빡이가 범부잖아 또. 맘빡이가 또 대도하는 생각을 해요. 블라드는 장염 걸려가지고 힘도 못 쓰고 여기서 내가 돋보이려면은 루트아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아콘이 먼거리 부대 해갖고 데리고 가잖아요. 해적들이 근접 잘 싸우긴 하지만 모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루를 세워줘야 되는데 맘빡이가 모루를 안 세워준단 말이야. 루트아콘만 없으면 내가 그 유일한 모터크가 돼갖고 신복으로 쓰다가 나가시 데끼고 내가 죽음의 신이 딱 될 거라면 행복회로를 겁나 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 한 거야. 그래서 맘빡이가 루트아콘 안 도와주고 루트아콘이 혼자서 너글이랑 싸우고 너글 부대가 뭐 루트아콘 있는 기지까지 다 들어오갖고 맘빡이랑 같이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루트아콘이 맘빡이 도망치는 날탈에 딱 손을 대니까 루트아콘 팔을 맘빡에 잘라버려가지고 루트아콘이 너글 무기 한가운데 떨어지고 이자벨라가 루트아콘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막타를 쳐. 루트아콘이 이렇게 이자벨라한테 죽게 됩니다. 맘빡이랑 블라드는 가까스로 살아요. 가까스로 살고 너굴이랑 같이 싸우면서 시간 지연 시켰는데 나가시 블랙 피라미드에다가 이키클로가 폭탄 테러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가시의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로 끝나버립니다. 그래도 신에 가까운 힘을 얻다 보니까 너굴 군세를 물리칠 때까지 성공을 했는데 혼자 캐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야. 이게
완전하지가 않았어. 마가시의 생각대로 블라드랑 다 남아가지고 버티는 동안 온전하게 각성을 해서 만약에 죽음의 신으로다가 활동을 하게 됐으면은 몰랐죠. 올드월드가 뭐 좀비들의 세상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살아남았을 거야. 근데 나가시가 혼자 캐리하기에는 부족한 정도의 부활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나가시가 전쟁 딱 끝나고 나서 텟에 전화를 딱 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사 갈까? 혼자는 안 되겠는데? 혼자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질서 세력에 합류를 해요. 질서 세력이 또 아빌하임도 터지고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세월의 떡갈 나무만 남았을 거야, 그치? 그 상황에서 나가시랑 뱀파이어 애들이 온 거지. 같이 합시다. 임시 동맹이다. 하는데 티리온이 자기 딸 죽었다고 뭐라 하니까 이거 지금 진정하시고 이거 맘빠기가 다 잘못한 겁니다. 맘빠기 잘못이에요. 맘빠기가 다 납치하자고 시킨 거야. 맘빠기가 이거 주도한 겁니다. 해갖고 맘빠기를 제물로 바치고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고 나머지 애들이 같이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언데드 세력과 질서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카온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엔드타임 최고의 전투 위덴하임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블라드도 나가시 따라서 같이 가요. 테클리스랑 같이 텔포로 타요. 이제 텔포로 타갖고 조별 과제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마지막 전투는 조언도 랜덤이고 과제도 랜덤이고 다 그래.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노어푸드랑 알라리엘레 군대랑 한조가 돼요. 다행히 장염이 다 나아가지고 이때는 다시 전성기 때 그 알트도르프 때 그거를 회복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알트도르프 때 했던 대규모 레이즈대를 또 합니다. 요이키 텐카이 무량 좀비 영역 전개해서 좀비들이 다 살려. 좀비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싸우는데 언데드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해모스톰이 있었어. 망치쟁이 망치. 해모스톰이 언데드 담당 일진이에요. 해모스톰 공략편을 보시면은 나와. 트레일러 보면은 마지막에 블라드랑 해모스톰이랑 싸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블라드가 엮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드타임 때 해모스톰이랑 블라드랑 싸워. 1대1을 해. 좀비들 다 도망가니까 블라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1대1을 해갖고 해모스톰을 이겨냅니다. 블라드 검술이 장난 아닌 해모스톰을 제낄 정도야. 이렇게 해갖고 해모스톰 제끼고 다시 언데드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너굴이 오고 그 느낌 오시죠? 거기 이자벨라가 있었어. 도망가던 언데드들이 이번에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자벨라가 또 술식 반전을 씁니다. 너굴 애들이랑 같이 와갖고 표정 보이시죠? 술식 반전. 아타 또 한번 써 해갖고 언데드들이 힘을 잃고 비리비리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자벨라랑 블라드랑 눈이 마주치는데 여기서 블라드가 딱 생각을 해. 너굴 군단장으로 이자벨라가 왔잖아. 이자벨라가 군단장이니까 이자벨라가 여기서 이탈하면은 드워프랑 엘프들이 싸우는데 훨씬 수월할 거야. 이자벨라를 한번 유인해 해보자. 무엇보다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자벨라랑 1대1로 한번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세상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마누라라고 챙겨주고 이러면 애들이 눈치 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한적한 성벽 위로 올라가는 거지. 거기서 이자벨라 유인합니다. 이자벨라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자벨라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소설 보면은 이자벨라가 또 블라드를 애착에 찾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근데 죽이려고 찾는 거야 사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고 이자벨라가 지금 정신이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성벽 위에서 이자벨라 부르고 있는데 옆에 누가 날아다니는 말을 타고 블라드 옆에 착지를 해. 이자벨라가 맘빡이었어. 야 너희 새끼 이거 어떻게 왔어? 도와주러 온 거야? 방해하러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요? 그러니까 맘빡이가 그냥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주 꼴 좋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블라드가 맘빡이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왔다 대응을 하거든. 맘빡이가 겁나 빡쳐가지고 어떻게든 블라드를 놀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사벨라가 파리떼와 함께 딱 등장합니다. 이사벨라 딱 등장해서 오랜만이야 서방님 이러는데 목소리가 완전 악마 같아. 그러니까 맘빡이가 야 저기 네 여츠 왔다 가서 안아줘. 그러니까 블라드가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때려봅니다. 겁나 때려봐요. 그러니까 맘빠이가 막 기분 좋게 또 웃어. 근데 이자벨라가 또 얘기를 합니다. 맘빠가 자리 좀 비켜줄래? 싫은데? 이러면서 막 겁나 초딩처럼 어쩔 TV? 그러니까 칼 싹 꺼내면서 서방님보다 먼저 칼침 맞기 싫으면은 그냥 가라. 함저히 순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맘빠이가 화들짝 놀래요. 아 맞다. 이자벨라 원래 성격이 이래. 블라드가 맘빠이가 시급하는 거 보면서 웃습니다. 봤지? 어른들끼리 얘기할 테니까 가서 엘프들이랑 가 놀아라. 야, 티리온이 너 여기 있는 거 보면은 겁나 좋아할걸? 그러니까 맘빠이가 겁나 씩씩대면서 말 타고 날아가요. 에이 이러면서 말 한 번 하러 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둘이 남은 거야. 드디어 만나. 서로 칼을 겨누는 상황이 된 거야.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 지금 세상이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라드가 자세 잡으면서 안박이 나도 싫어하긴 하는데 육아이지만 그냥 보내줄 수가 없다. 이자벨라 지금 만프레드랑 나는 묶여있다. 라가시랑 오타크로서 맹세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벨라가 굉장히 서운하겠니. 여러분 저한테는 뭘 맹세했나요? 그러니까 블라드가 얘기해요. 난 당신에게 내 삶, 행복, 영원함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벨라가 거짓말 이러면서 겁나 경로를 해. 아니 거짓말이 아니야. 난 당신에게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도. 그러니까 이자벨라가 더 시집되면서 달려들은 이자벨라의 일격을 블라드가 딱 피했는데 평소에 이자벨라가 아니야. 하우스의 힘을 받아가지고 엄청 빠르고 엄청 세. 근데 블라드도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이자벨라의 일격을 다 막아냅니다. 다 막아내는데 블라드는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자벨라한테 말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당신 아버지가 죽고 당신 삼촌이 모든 걸 뺏으려던 그날 밤 별이 어땠는지 기억나시오? 그러니까 이자벨라가 아니 그땐 비가 왔지 거짓말이 별 같은 거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내 삼촌을 죽였잖아.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당신도 동의했잖아 이러면서 서로 부부싸움을 해. 블라드가 이자벨라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계속 이자벨라의 기억을 더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자벨라 같은 경우에는 기억 상실증이 아니었어. 이자벨라는 완전히 카오스에 오염이 돼갖고 블라드가 막 싸우면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 결국 블라드가 손을 딱 베이는데 너무 깊게 베어가지고 블라드의 손목이 막 달랑달랑 거려. 다행히도 반지가 있어가지고 살이 막 아물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걸 보고 이자벨라가 사악하게 막 웃습니다. 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게 당신한테 딱 맞는 치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라드가 그냥 수긍을 해요. 맞아. 내가 영원히 당신 곁에 있다고 맹세했는데 거짓말을 했어. 죽었지.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자벨라가 눈빛이 조금 힘들려. 자기 생각을 또 하게 돼. 아직 이자벨라의 정신이 남아있는 거야. 블라드가 그걸 딱 눈치를 채요. 이자벨라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이자벨라가 맞아. 나도 죽었었지. 이자벨라도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머릿속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악마랑 이자벨라의 정신이 네 명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블라드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고. 나는 내가 다시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다시 죽게 하진 않겠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자벨라랑 좋은 시절을 막 떠올립니다. 이자벨라랑 만났던 날, 이자벨라랑 같이 했던 거 다 떠올려. 블라드가 죽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자벨라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뒤로 딱 꺾어가지고 붙들어요. 그리고 이자벨라의 살이 블라드의 몸에 딱 닿는데 블라드의 살이 넋을 부패한 에너지 때문에 막 실시간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뼛속까지. 블라드가 얼마나 아픈지 막 비명을 질러요.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자벨라를 그대로 밀어가지고 성벽 위로 떨어져. 동반 자살하는 거야. 근데 성벽 아래 또 말뚝이 있어. 그래서 블라드가 막 어이없다는 듯이 웃습니다. 알트도르프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뚝 위로 뛰어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둘이서. 그때는 내가 당한 거고 이번에는 스스로 떨어지는 거야. 결국 두 사람이 떨어지면서 말뚝 하나에 두 개의 심장이 관통이 돼. 이자벨라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블라드의 심장도 관통이 돼. 그리고 아직 잠깐 살아있는 동안 블라드가 이사벨라한테 키스를 합니다. 이사벨라한테 키스를 하고 블라드의 몸이 먼지처럼 사라져. 근데 이자벨라의 몸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자벨라가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 알고 보니까 블라드가 떨어지면서 이자벨라한테 자기 반지를 껴준 거였어. 이자벨라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포기한 거지. 이자벨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뒤에 세상이 멸망할 때쯤 돼서 이자벨라가 제정신으로 깨어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나요. 너글의 그 카오스 그 악마가 없어지고 몸이 다시 생기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주 오래전에 죽었었는데 자살을 했지. 블라드를 따라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살아나 있고 방금 전까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블라드를 만났는데 블라드도 없어져 있는 거야. 엄청 생생한 꿈을 꾼 것 마냥 예전 생각이 막 나면서 정쪄요. 그리고 멀리서 아칸이랑 작별 인사한 네페르타가 와. 그 네페르타가 멍해진 이사벨을 태워가지고 길파니아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아주 잠깐이지만 이자벨라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혼자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블라드와 이사벨라의 얘기였어요. 이 소설 속의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햄타로 속의 이자벨라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입니다. 다른 세계선인 거죠. 둘 다 멀쩡하게 살아있고 한쪽을 선택하면은 다른 한쪽이 영웅이 돼갖고 끝까지 같이 다닐 수가 있어.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햄타로 2반 해도 둘 다 군주로 나왔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닐 때가 있었는데 햄타로 3에서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플레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로맨스 게임을 넘어갈게요. 이자벨라 진영 효과 피해 입맞춤을 1회 가지고 시작. 보유 건물 사용 가능하고 영웅 모집 제한의 뱀파이어 그 특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벨라가 그러니까 여왕벌이야.
피아의 뱀파들을 막 이렇게 부리거든요. 백사 부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블라드 폰 칼슈타인을 전설적 영웅으로 보유한 상태로 시작. 그 다음에 무기 위력 배수된 뱀파이어 영웅에 올려주고, 그 다음 분주 효과로 또 뱀파이어들의 스펙을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자벨라는 영웅 스팸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치유한 거. 블라드 폰 칼슈타인이 같은 군단에 있을 때 블라드 폰 칼슈타인이 같이 있으면은 힐을 해갖고 죽질 않습니다. 계속 둘이 같이 다니게 돼. 마찬가지고 이 블라드 폰 칼슈타인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을 갔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캠페인 이동거리가 붙어있고, 마찬가지로 이자벨라랑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자벨라랑 같이 있을 때 플러스 50 붙어있어서 이 효과를 유지를 하려면은 둘이 같이 다니는 거야. 괜히 인코 부부가 아니에요. 시작은 똑같이 줄판이야. 악세력이 빡세졌습니다. 악세력 빡세졌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공략할 거는 악세력이 빡세져갖고 컨셉처럼 할 거예요. 블라드의 소음 성취를 한번 해주기 위해서 이자벨라가 우리 블라드 난고님을 상대로 만든다는 컨셉으로다가 플레이할 겁니다. 어떻게 쉽게 풀어나갈 건지 봐주세요.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 블라드 선봉 배치 효과, 블라드 군주 효과가 영웅에도 붙어있어서 이렇게 사기적으로 선봉 배치를 할 수가 있어. 뱀파이어 다른 팩션 하다 보면은 이 선봉 배치가 얼마나 사기적인지 느끼게 됩니다. 이 뱀파이어로 하시려면은 약간 치고 빠지기 컨트롤을 되게 익숙하셔야 됩니다. 와, 어쩌 불어. 얘는 진짜 계속 바쁘게 움직여줘야 돼. 요 미친 백작의 영묘 이걸 지는데, 이거 지으면 뱀파이어 모집을 와장창 할 수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뱀파이어 스팸이 가능하죠. 이제 뱀파이어 혈통, 저는 라미아로 갈 겁니다. 지금 라미아로 가서 라미아 흑마술 두 번째까지 찍을 거예요. 두 번째까지 찍으면은 외교관계가 올라가. 그래서 마치 제국 키슬레프 케세이 브레토니아에게는 유사 선세력이 돼.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지금 악세력이 힘들잖아요. 드워프가 막 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머지 선세력 애들을 다 내 봉신으로 둘 거야. 황제가 되는 거야. 드라이차 벽파, 브리폰스 팩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유 스킬이 풀렸잖아요. 이거 누릅시다. 요 필멸자 징병 하면 제국에 플러스 40이 돼서 혐오가 빠져요. 이제부터 제국이랑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어. 키슬레프한테 이 라그로프를 넘깁니다. 이제 How dare you presume to gaze upon the 넘기고 ice? 방어 동맹을 맺어요. A pleasure and I will listen, but my time is short. 됐다. 이렇게 돼. 보셨죠? 이게 이 외교 관계가 살짝 올라가잖아. 외교 관계가 올라가면은 땅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안 뜨고 군사 건물 지으면은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탈레병랜드를 봉신화시킬 수가 있어. Affirmative. 오케이? 그러면 이자벨라는 이제 달리는 거야, 대국으로. 20턴 딱 걸렸어. 이 모르타임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주면은 좋아해. 이거 팔까 합니다. 아니, 지금 외교 상황이다. 20턴 외교 상황. 고분군단, 스릴란트, 탈라병랜드가 봉신을 있고, 그다음 방어동맹, 카라카드리랑 얼음궁정, 우리 차이나가 방어동맹이야. 칼프한치 왔어. 이거 재밌겠다. 정착지 수비대. 이 친구들 버밍타이드 하면 나오는 버밍타이드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뱀파이어 애들이 이제 떠다니거든. 이사벨라랑 떠다니는 애들끼리 용 묶어가지고 가고, 우리 블라드랑 나머지 기사한 병력들은 리알사이 마세를 준비하겠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 야, 이사벨라 부대 오면 끝났다. 우리 누나 겁나 무섭다. 누님들 도착. 보통 누님들이 아닙니다. 포버스 받아가지고 무기 피해가 올라가서 보통이 애들이 아니야. 둘러싸고 방울 치면은 녹아 그냥. 그죠? 온 가구리. Isabella von Karstein. 오케이. 드림 차트 갔으니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까. Von Karstein. 그 몸이 뻑적하신 누님들 오세요. At one. 블라드 특제 4개 기도, On death's wing. 오버캐스팅 땡겨서 특제 4개 기도 써드리고, 블라드 안마. Poland.
누님들 힘 썼으니까 안무 한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영웅들 데리고 요격하러 갑시다. 먹잇감 바로 100개 떠버리고 해골 떴고 승리? 승리? 이 상황에서? 그냥 가겠다고? 아니 일부러 놀고 있었구만. 너무 근성이 없는 거 아니야? 당황스럽네. 바로 태각을 보이네? 와 겁쟁이들. 이거 비난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어? 야, 그래도 곤대끼리 붙었어야 될 거 아니오. 필사의 각오로 싸우란 말이야. 제국민이라면 이미 죽어서도 싸우란 말이야. 그건 안 되나?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이미 죽어서도 싸울 수 있게 해줄게. 우리 블라드 제국에 들어와라.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영생을 누리게 해겠다 이거야. 피지머니로 만들죠. 아 안되겠네. 피지머니 해야겠네 진짜. 브룸브루크 한 개 넘겨주고 해서 스펠트를 공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잘 풀렸을 때 판도요. 키슬레프도 어차피 동맹이니까 우리 선세력인 것처럼 하면 돼.